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3 22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야님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자연입니다. 저희 이번 주 방송은 저희 네 네. 명이서 네. 단촐하고 초촐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초촐하게. 네. 엑기스만. 네 모아서. 엑기스 엑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학도와 뭐 남해크인 호수인님 같은 경우 좀 아쉽게 빠졌고 네. 저도 요새 한창 또 주가를 그렇죠. 상승 주가를 달리고 있는 마법사님도 갑자기 뾰로롱 사라져. 그렇죠. 갑자기 네. 또 사라지셔서 그렇죠. 작전 중가 봐요, 약간. 네, 작전 주고 호수이는 지금 토론토가 지금 그 막강할 때 잠깐 쉬고 있죠. 네. 다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오늘 다들 오시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바빠서 좀 아쉽네요. 네. 호수인님은 미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 뭐 양해를 구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법사는 뾰로롱. 갑자기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되거든요. 노를 뺐네요. 이러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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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해. 자 저희 22회 방송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부상 소식 좀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시즌 아웃을 네. 선언했네요. 네. 참 아쉽네요. 그렇죠. 네. 저번 시즌만 해도 뭐 최고의 윙 디펜더다. 네. 뭐 저희가 극찬을 그쵸. 마다 능력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참 엉망인 시즌을 보냈죠. 몸 상태 그러니까요. 그렇고. 네. 초반에는 좀 좋다가 그 섹슈얼 어설트 소문 이후로 뭔가 마치 개기식처럼 그때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제 시즌 아웃까지. 그렇죠. 좀 아쉽죠.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 출신들이 작년에 불과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전 혹은 몇 개월 전인데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막 부상으로 좀 떨어져 나가고 뭐 이적도 물론 하고 했지만 참 안타깝네요. 네,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보면 네. LA 클리퍼스 입장에서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탱킹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금 2경기 차이로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탱킹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가 좋아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네. 내년에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사이드 스텝의 마술사인데 네. 사이드 스텝. 네. 아쉽죠. 네.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월에서 부상으로 참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클레이 탐슨이 손가락 골절로 2주 이상 빠지게 됐고 듀란트 혼자 버티고 있었는데 듀란트 갈비뼈 연골 골절 네. 급작스러웠어요. 그쵸. 네. 나도 들파하다가 부딪힌 다음에 바로 스스로 나갔구나. 그쵸. 느꼈죠. 2주나 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커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복귀 재검진을 하게 네. 되는데 복귀 여부는 이제 그때 결정하게 됐고 또 한 명이 드레이먼드 그린. 맞습니다. 네. 오늘 세난이랑 경기하다가 다쳤죠. 네 중간에 나갔죠. 뭐랄까요? 서부의 되게 치열한 경쟁 와중에 지읒비읒 대 지읒비읒의 대결이었죠. 그쵸. 멤버들이 다 쉬는 멤버들이 나서 했는데 그쵸. 거기서 또 다치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네. 정말 다섯 명이 다 다치네.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골스가 전략적인 부상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다 다쳐서 뭔가 내 말을 괜히 했나? 약간 그렇죠. 물론 그런 전략을 그렇죠. 쓰지 않으시겠지만 네. 공교롭게 그 올스타에 이제 4명이나 나간 사실 서부의 최강 팀 아닙니까? 물론 지금 휴스턴이 제일 잘하고 있지만 이 중에 4명이 다 지금 부상으로 지금 참 안타깝죠. 네. 저는 클레이 톰슨 부상 나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약간 부상 없이 항상 시즌을 잘 보냈던 선수인데 이렇게 부상을 당했던. 그렇죠. 커리가 돌아오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저는 듀란트 부상을 보고 딱 행인님의 큰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의 큰 그림이요? 진짜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이걸 내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근데 이슈는 뭐냐면은 커리의 30번째 생일인가요? 네네.
요트에서 그렇게 춤을 춰댔어요. 그렇게 술을 마셨고요. 그렇게 술을 마셨고요. 그 다음날 아마 훈련도 취소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팀 훈련도 취소됐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듀란트가 다치고요. 그 다음날 탐슨이 다치고 그 다다음날 듀란트가 다치고. 마무리로 이 모든 그 마무리로. 부상이 이 모든 부상이 프로 때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쵸. 거기에 딱 길지 맞게 않아요. 맞아요. 이종근 3주, 시즌 재검진. 그렇죠. 예. 아 음모론 너무 재밌어요. 아, 그쵸. 이거는 NBA 특검이 한번 떠서 예. 말해야죠.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상이 누구 거냐. 네네. 한번 해줘야죠. 드레이먼진부터 약간 예. 좀. 네. 그리고 드리먼드 그린 또 업보 부상을 당했죠. 네. 본인이 그렇게 그러고 다니다가 거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긴가요? 거기. 예. 어퍼 부상. 확실히 그 신께서 NBA 농구를 관람하고 계시다. 네. 그렇죠. 공평하게. 그렇죠. 네. 너도 좀 가라. 아, 근데 네. 스티브 커가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그죠. 감독이 네. 생일날 추는 거 보니까 아직도 무브가 살아있더라. 아, 그렇죠. 아주 네. 커리는 분명 다리 다쳤는데 그렇죠. 엄청 춤추고 넘어졌어요 한번 또. 자세히 그쵸. 보면 발목은 고정됐을 겁니다. 네. 그 워크부츠를 신고 있는데 취해갖고 막 쇼파 받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과연 이게 공개된 그쵸. 영상인가? 왜 공개를 했을까 그 팀들? 많이 네. 생각을 했죠. 르브론이 그랬어 봐. 지금 분위기 어땠나? 아, 전 부럽네. 맞아요. 맞아요. 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네. 르브론이 그랬어 봐요 지금. 네. 고상하게 와인 먹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또 클리브랜드는 반가운 복귀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러브. 그쵸. 복귀와 인앤아웃이 있었죠. 그쵸. 두 네. 감독이 아웃되고 러브가 인앤아웃. 네. 너무 멘탈 아픈 거라고 내가 너무. 오늘 참 너무 러브의 복귀는 기뻤죠. All I need is love. 네. love, love, love. 오자마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쵸. 오늘 이겼더라고요. 그럼요. 미러키 아주 이겼죠. 네. 학수 고대하셨잖아요. 아 너무 기다렸죠. 네. 왜냐면 지금쯤 와야 이제 그 손발이 맞고 이제 플레이오프 모드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할 때 복귀했습니다. 네. 근데 대단한 건 르브론이 이번 경기 이러다가 이번 시즌에 82경기 다 뛰겠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지 언론 그건 칭찬하더라고요. 82경기를 15년이라는 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가 그것도 절정의 기량으로 보낸다는 거에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대단하죠. 괜히 또 가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아 그럼요. 저도 사실 이 정도 잘할 줄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숙성된 느낌의 네. 어떤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짐은 와인이요. 막 이러면서 네, 본인 스스로를 와인과에 비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김치죠. 아, 그렇죠. 막걸리죠, 막걸리. 막걸리인가요? 스스로가 지금 막걸리. 그런가요? 그렇죠. 위스키죠, 위스키. 막걸리는 좀 네. 근데 그쵸. 사실은 그 너키치 위로 꽂아놓는 덩크 보셨나요? 그 덩크 멋있었어요. 소리 질렀죠. 네. 그래서 그건 진짜 좀 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들어있었습니다. 33살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나이로 35이고. 그렇죠. 또 4만 1만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렇죠. 달려야죠. 사실 네. 열심히 또 아직 해야죠. 갈 길이 머니까. 목표치가 다르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오수희님이 없으니까 그냥 눈치가 안 보이네. 네, 계속 얘기하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터런루 감독이 이제 결장을 하게 되네요. 스트레스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터런루 감독 77년생이지 않습니까? 사실 리그에서 최연소고 그 다음에 어떤 준비 기간이 부코치로 있다가 사실은 데이비 블랙 감독의 해임 이후에 감독으로 사실 승격된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 우승도 하고 했지만 문제는 선수들의 어떤 그런 선수들에게도 받는 스트레스 또 팬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 뭐 구단 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넘기기가 아직까지는 베테랑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특히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어떤 날은 사실은 4쿼터에 조는 모습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조금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의 마찰도 있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터런루 감독이 사실 좀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요즘에 선수들한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언쟁이 있었는데 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트먼트 보니까 진짜 잠을 거의 못 자서 잠을 자야 되는 치료를 받더라고요. 너무 못 자서. 그리고 이제 심장 그쵸. 쪽에도 좀 이슈가 있어서 통증이 있고, 통증이 네. 있어서 이대로 하다가 농구구 모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쵸. 시즌 여튼 프로 때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즌 정규 시즌 나머지는 좀 쉬겠다. 이게 지금 휴직 상태인 거죠? 네, 잠시. 네. 오늘 사실 페이스북에 뭐 제가 뭐 농구 영상들을 보는 이렇게 페이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뭐 사직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휴직이죠. 휴직 자리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쵸. 유급 휴직. 아직은 유급 휴가로 병가 그쵸. 정도 정도.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레리 드류 그
부코치, 그러니까 코치 중에 그분이 이제 현재 임시 코치직을 맡고 계시죠. 오늘 경기부터 이제 맡게 그게 됐죠. 없죠. 그냥 르브론 코치 하는 거죠. 그죠? 보니까 그냥 끝날 때도 르브론 얘기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냥 나이든 흑인 한 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그분 굉장히 나름 유능한 나름대로. 그 감독이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넌 앉아 있어라. 네. 그 정도의 감독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애틀란타 미러키 감독 했었으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스트레스의 한 20%는 르브론이야. 내가 볼 때. 20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아니 그런 흑인이 그쵸.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제내 흑인, 네. 되고 매일 나도 차라리 때리지. 차라리 치지. 차라리 나도 쉬게. 말로만 때리고 말이야 맨날. 더 웃긴 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 말할 때 애들이 다 질러 가. 그러니까 자존심까지 다치는 거지. 그게 가슴 통증 아닌가. 네. 너무 다쳤지. 내 편 한 명도 없고. 네. 쉬어야죠. 어쨌든 프로 때는 좀 복귀했으면 그죠.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몇 가지 소식을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웨스트브룩이 커리어 100번째 트리플 더블. 대단합니다. 머신이죠, 머신. 네. 저는 그 이번에 101번째까지도 100번째 달성한 날 축하를 받으면서 101번째 트리플 더블까지 하면서 지금 올라갔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보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쵸.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우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가봐야 알죠. 뭐. 네. 사실 코리브로가 돌아온 다음에 그쵸. 지금 계속 연습 행진. 네. 네. 계약한 다음이죠, 계약한. 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스티븐 아담스, 스티븐 아담스. 네. 스티븐인가요? 네. 또 틀렸네. 어쨌든 그 빅맨이 올 시즌 보여주는 게 정말 짱이지 않나. 아, 그렇죠. 네. 롤링한 스크린 속으로 롤링하는 빅맨 중에서 리그 지금 탑이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의 그 개떡 같은 패스를 찰떡같이 다 그쵸. 막아낸 것처럼.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초반 중반기에 웨스트브룩의 그 트리플 더블의 의미보다 지금 웨스트브룩은 상당히 MVP 모드로 지금 발동을 걸렸거든요. 지금의 MVP 모드 때 이제 트리플 더블이 더욱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승된 것 같아요. 더. 그리고 네. 또 미국 언론에서도 최근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되게 주목해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자리 잡았다. 약간 이제 폴 조지가 두 번째 옵션을 확실히 자리 잡고 그다음에 아담스가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아담스가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고 오히려 카멜로 앤서니가 처음에는 아이솔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제를 알고 주제가 아니라 어쨌든 노대한 그 몸의 레벨을 알고 그 캐치앤슈터로서 거듭나면서 팀이 되게 밸런스 있더라고요. 웨스트브룩의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그쵸. 뭐 가장 큰 승리 방정식이겠죠. 사랑은 안 바뀌겠지만 MVP니까. 효율적으로 그죠.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벤 시몬스가 역대 세 번째 1,500을 그쵸. 달성했던 겁니다. 대단해요. 사실. 뭐 신인왕 레이스 저희가 뭐 미첼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기록적인 측면만 보면은 벤 시몬스의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팩트는 확실히 미첼이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트리플 더블을 조금 쌓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얘도 영향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오늘 경기 마지막에 그 벤 시몬스가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 승리를 이끄는 포지션들의 모습이 슛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거리 슛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수비, 그 다음에 벨리넬리한테 뽑아주는 킥아웃 이 여러 가지의 그 사이드로 승리를 이끄는 모습 보면서 미첼도 요즘 좀 조용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몬스가 확실하게 좀 더 우위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 거의 굳혀진 분위기더라고요. 네. 지금 뭐 역대 그 신인 중에서 오스카 로버슨이 이제 신인 때 26회 트리플 더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매직 존슨을 넘고 이제 그 역대 2위에 현재 그렇죠. 신인 오늘 트리플 그쵸 더블. 신인 트리플 더블 중에 오늘까지 이제 9번째 했는데 일단 재능 면에서는 진짜 뭐 거의 압도적인 것 같아요. 거의 네, 제가 볼 때 최근 진짜 한 5년 정도 잡아도 이 신인에 들어왔을 때 재능으로 보면은 저는 압도적으로 최고 아닌가. 네, 물론 아직 갈고 닦아야죠. 네. 그리고 조엘 엠비디도 저는 사실은 조금 뭐 감정적으로 쏘쏘한데 오늘 경기 보니까 그 조엘 엠비드의 골밑 지배력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블락 찍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올스타 조엘 엠비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죠? 왜죠? 뭐 어느 포인트죠? 그냥 저는 이대로 가면 그 클불과 필라델피아가 붙는데 네. 제발 붙어서 우리 그 SNS 스타들의 대전쟁. 그렇죠. 그렇죠. 가야님과 행이님의 그 물어뜯기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생을 항상 그 상생과 공생을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뭔가를 물어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연직입니까? 예.
그러면 저만 물어뜯는 걸로. 네. 저는 당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뭐 아직은 뭐 우리의 상대가 되진 않아요. 네. 1라운드 광탈 준비하세요. 네. 자, 그리고 드로잔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팬들이 응원 캠페인을 펼쳐서 굉장히 소소한 감동을 줬었네요. 이런 건 사실 호수인님이 소개시켜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드로잔 얘기는 한번 해주세요. 드로잔이 사실은 예전이죠. 이제 2009년에 그때 이제 2010년이죠. 그 크리스 보시가 이제 마이애미트로 이제 이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드로잔이 이제 그 팬들을 위해서 트위터를 날린 게 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했다 이런 걸 날렸는데 그 뒤로 이제 그걸 이제 패러디죠. 캠페인으로 이제 팬들이 쓰는데 왜 최근에 이제 드로잔이 고백을 한 건데 사실 NBA 커리어 내내 우울증과 정신적인 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걸 고백을 하고 아마 토론토 증상도 비슷할 수 있어요. 불면증도 좀 있었고 오프시즌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털어놓았더니 이제 그 토론토에서 이제 이제 드로잔에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있다 이런 이제 캠페인을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 드로잔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우울증이나 어떤 그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토론토 팬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캠페인을 이제 해시태그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감동적인. 네. 그렇죠. 네, 이거 호수님 더 좋은데. 드로잔이 올해 확실하게 좀 레벨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어디를 갔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코스트를 리바운드 잡고 가면서 디트로이트전이죠. 그 엔드원덩크 얻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뭐 진짜 다른 어느 레벨까지 올라. 그리고 올 시즌에 3점 슛을 적극적으로 쏘니까 시도 자체도 들어. 사실 최근에 파울 이상한 거 당해갖고 뭐 퇴장 막 이렇게 한 거 말고는 정말 하나 기복 없이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토론토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가 되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슈퍼스타들 중에 이제 그 슈퍼스타로 가지 못하고 슈퍼스타로 가려는 선수들 중에 예전에 은퇴했던 보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재능보다는 사실 그 어깨에 짐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런 주목을 받고 팀을 이제 승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좌절한 이유는 사실 너무 책임감이 큰 거예요.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수비를 잘했던 선수들이 수비를 안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부상이 좀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로잔이 올 시즌 스텝업한 이유는 저는 확실히 KC 감독이 또 어떤 그런 젊고 굉장히 그 유능한 벤치 자원들의 발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잔도 이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리 있는 말에. 괜찮지? 네. 네. 아니 근데 그만큼 그런 어떤 부담감이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본인의 날카로운 공격들도 하지 않나. 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그 토론토의 플레이오프. 진짜로. 네. 정말 기대합니다. 시즌이 되었네요. 네.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엔 정말 그렇죠. 꾸역꾸역 컴파 아니라 그냥 되게 멋있는 그렇죠. 컴파로 올라갈까 하니까. 그리고 그 드웨인 케이시 감독 자체가 또 그 이제 올해 감독상에 또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플레이오프에 대한 또 전략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팬이라서가 아니라 르브론 공포증이 좀 그래도 토론토 선수들한테 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좀 확실히 아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아니, 그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하게 또 토론토가 이번에는 진짜 한번 뭐 일 낼 수도 있죠, 사실. 네. 겁 없는 아이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잃을 게 없죠. 그렇죠. 젊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도안이면 모인 거죠. 그렇죠. 네. 프로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금방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겁 없이 달라들거나.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지금 이제 마치 매드니스가 시작이 됐죠. 네. 탑시드 팀이 연속적으로 탈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변이 계속 속출하고 있네요. 뭐 이게 뭐 매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누구도 맞히기 힘든 게 NCAA 브라켓이고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1번 시드인 버지니아가 1라운드 저 듣도 보도 못한 첫 야구가 UMBC던데. 그렇죠. 뭐였죠? 그게 이제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 카운티 유니버시티라고. 네. 그렇죠. UMBC. 네. 근데 어쨌든 그 팀한테. 근데 그 팀이랑 경기 때 사실은 발렸어요. 그러니까 아깝게 진 게 아니라 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항상 그 드레몬드 그린이 나온 학교죠. 그 미시간 스테이트 스파르탄스도 그렇죠. 졌고. 시라큐스 졌죠. 네. 그리고 미시간 그냥 저희가 많이 이렇게
굿즈를 많이 갖고 있죠. 미시간 그냥 대학교. 그렇죠. 울브스. 네. 걔네는 버저비터로 말도 안 되는. 울버린 아닌가? 아, 울브스인가요? 울브스인 거죠. 울브스죠. 울브스인가요? 네. 아 죄송해요. 울버린인 거구나.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네. 마구대교 문화생. 아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말하려다 까먹었네. 그래서 저희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자비어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그쵸. 대학들도 다 떨어져서 지금 내기 지구의 탑시드가 모두 다 16강 전에 탈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유명한 스타들 다 떨어졌어요. 에이튼, 트레이 형, 얘네들 다. 그렇죠. 마이클 포터, 뭐 네, 밤바, 제런 잭슨 주니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드래프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지금 뭘 보고 해야 되나? 네. 참고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탑시드들이 그 경기 도중에 이렇게 일찍 떨어지면 네. 마지막 그 NBA 드래프트에서의 순위에서도 많이 달라지나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네, 아, 거의 그러진 없습니다. 않아요? 네. 야, 이래서 그 C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토너먼트에서 좀 맹활약을 했을 때 드래프트 순위가 올라가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그 얘가 자비즈 네이피어. 아, 네. 자비즈 네이피어도 네이피어가 사실은 거의 언드래프트 될 샤바즈 샤바즈 네이프. 네이프. 네. 그 지금 포트랜드에 있는 네. 그 선수가 사실은 거의 언드래프트 된 선수였는데 6화 때 되게 잘해서 르브론이 뽑아줬죠. 쟤 뽑자고. 아, TV 보다가 좀 하네 이래가지고 그런 그 한마디에 또 나비 효과로 폭풍이 왔죠. 네. 그리고 와서 바로 떠났죠. 네. 그렇게 뽑은 사람도 있고 그 버디힐드도 사실은 그 기대치에 비해서 토너먼트 때 되게 맹활약하면서 더 높은 드래프트 그렇죠. 순위. 버디힐드는 이제 사실은 토너먼트 전에 좀 돌풍을 몰고 어느 정도 왔고,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만개를 한 케이스인 것 그쵸. 같고요. 토너먼트 때 네. 만개를 했죠. 그렇죠. 찰머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뽀록성으로 제가 볼 때 그쵸. 여실히 드러났죠. 뭐,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남은 경기에서 이런 숨은 보석들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포티비 그 나우 거기서 그 해주십니다. 그 맞아요. 네. 뭐 진짜 그러니까 NCAA는 뭐가 재밌냐면 이 토너먼트는 이 경기 아니면 D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애들 울고 뭐 난리 납니다. 뭐 기억나 작년에 그렇죠. 제런 박스 막 엉엉 울 때. 그렇죠. 아니 한번 영상 편지 날려줬죠. 울지 마. 곧 10억 벌어버리. 100억 번다 이거죠. 네. 미니멈이 30억이니까. 네. 걱정 마. 그쵸. 울 때 아니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댓글 소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수장이님 제 생애 가장 긴 2주였네요. 아이고. 제가 저번에 좀 결방을 하면서 네. 여신박누리쌍님 2달처럼 느껴졌던 2주였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올리면서 그 전에 쉬었던 그쵸. 공백. 아, 근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청취율에 의해서 팟캐스트 저희가 스포츠 전주 에피소드가 하루지만 1등 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팟빵 말고 팟캐스트에서. 네, 맞아. 에피소드 순위로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요. 뭐 단짝 잠깐 하루인가요? 네. 하루. 그래도 음원 1위를 지금은 뚫고 올라갔다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죠. 이게 또 NBA라는 이제 다수가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쁘더라고요. 네. 하이킥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오프닝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저도 제 오프닝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편집하면서 좋더라고요. 네. 김보님님이 정말 가인님 능력자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데드풀 31님 행인님과 제 판타지 선수가 많이 비슷하네요. 저도 필라델피아 주축의 1픽이 카와이. 아이고. 손기가 있는데요. 네. 다음 시즌에 힘내시기를. 유감입니다. 네. 저희 판타지 유감표명. 순위는 정리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됐죠. 아니죠, 아직 근데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런가요? 당신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막 그 커와이 복귀한다고 막 그랬는데 역시나 복귀 안 했더라고요. 저는 좀 있지 않아요 이제. 얘 덕분에 더더욱 사람을 못 믿습니다. 샌안토니오 그 지역 저널 보니까 그 의료진들이 완치 판정을 아직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100%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걸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카와이 레너드가 개인 그 의료진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의료진들이 아직 오케이 사인을 안 줘서 그런가요? 그 의료진이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진은 예스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계속해서 이제 뭐 샌안토니오에 있는 의료진들을 약간 못 믿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뭐 그쵸. 거의 샌안토니오 특파원이죠. 그쵸. 제가요? 네. 저는 레너드 특파원인데 네. 그만둘라고요. 근데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약간 대학병원은 빨리 내보내고 이번에도 동네 병원은 오래 걸려. 맞아요. 약간 그 뽑아야 되거든요.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개인 의료진이니까. 네. 네. 여신방누리상님도 바뀐 오프닝 신선했고 가야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법사님이 방송이 끝나가는데 밝았던 오프닝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어디로 가는지. 약간 그 마와사이 토크는 디크레센도 같죠. 그쵸. 점점 여리게. 그쵸. 사라져. 페이드아웃이라고. JR 스위스예요. 네. 1쿼터에 3종 2방 쏘고 없어져요. 네. 네. 그렇죠. 네, 다음 댓글 토크박스 가야님 워싱턴과 미네소타의 경기 미네소타 선수들이 갑자기 비쳐서 정말 잘했다고 네. 칭찬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긴스 수비를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칭찬인데 그쵸. 그렇죠. 네. 그게 오래 가지 못했죠. 네. 김기탄 국원님 스포츠 응원한 이래로 올해가 가장 참담하다고 하십니다. 덩컨 형이 그려준 요즘. 참담하지만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샌안토니오. 그쵸. 그렇죠. 참담한 한 주였죠, 그냥 지난주가. 그리고 원래대로 했죠, 다시. 네. 저희 예상이 다 빗나갔네요. 그렇죠. 네. 저는 진짜 틀렸어요. 주인장님만 맞추시고 주인장님이 다 맞추고 3연승 맞추시고 저는 그때 제가 3연승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저도 3연패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연승한 거. 3패 어디 있니?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패 어디 있니? 나 계속 내가 한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네. 네, 다음 댓글 온스파더님 길었던 2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팟빵 어플에서 저희를 보니까 너무 출근길이 행복하셨다고 즐거우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커스가 요새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죠. 음. 근데 뭐 레이커스는 그걸 떠나서 호수님이 없는데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랜드라고 토마스가 한번 붙었죠. 그렇죠. 이제 토마스하고 랜드라고 그렇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그 그러니까. 새끼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가 세더라고. 랜들은 요새 정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이 선수의 그 파워를 요새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 센 선수였나? 파워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멘탈이나 파워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더 만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고 뭐 워낙 뭐 레이커스에서 잡을까요 내년에? 뭐 호수님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레이커스는 랜드를 뭐 안 잡을 이유는 없죠, 사실. 네, 제가 볼 땐 충분한 좋은 재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르브론이랑 또 뛰고 싶다고 그런 뭐, 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르브론을 네. 모셔오겠네요. 그러니까 가던가 오던가. 진짜 웃기겠다. 랜들이 클리브랜드로 가고 맞바꾸는 거. 같은 터치.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데. 1대1은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사람께 그릇이자가. 그치. 예민해. 동해 와서연님도 레이커스 프롭 전승 우승을 방해한 아이버슨이 너무 멋있었다. 그럼요. 그쵸. 거기다가 레이커스 요새 너무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잘해요, 요즘에. 네. 그다음 댓글은 이제 학도의 댓글인데 달았다가 지웠네요. 이거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도의 음주 파문. 그렇죠. 그렇죠. 한동안 자숙. 3월의 광란 이불킥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갑자기 이만큼 갑자기 저는 솔직히 무슨 사과문 게재한 줄 알고 무슨 일이 있나 했때 봤더니 그냥 별 얘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를 몇 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약간 여기서 약간 조바심이 느껴졌고. 조바심. 약간 자기가 이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도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니 댓글로 이걸 쏟아냈다가 감정똥 싼다고 하죠, 그거. 네. 술을 마시고 감정 배설했다가 그걸 자기가 이제 자하게 이제 지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술이 취하면 닥치고 발 닦고 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긴 시간이 4시였습니다. 4시 정도. 네. 저는 이거를 아침에 보자마자 이게 술 먹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던 게 오타가 거의 7살 수준이었어요. 제가 볼 때. 아이어이 구분을 못하더만. 이 친구의 그걸 의심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학도가 네. 음주 파문으로 지금 이제 외국행을 네. 티켓을 끊었대요. 네. 그래서 잠시 안식년 지금 떠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귀향이죠. 그죠.
귀배죠 귀배. 아 귀배를 세란토니오로 가더라고. 아 그렇죠. 아 어울려. 좋네. 네. 네, 아무튼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해명하기를 그쵸. 기다려보겠습니다. 해명할 때는 꼭 파이널 4 보고 그 느낌을 확실하게 그쵸. 전달할 수 있지 않는 오지 말아라. 네. 자, 다음 댓글은 웰컴 투 노아님. 스포티비가 NCAA 경기를 진행해 준다는. 네. 아 그렇죠. 트레이 형과 에이튼을 보게 될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는데. 날라갔죠. 네.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이벤트 그 바로. 홍보장에 나왔는데 네. 바로 날라갔죠. 네, 아쉽네요. 네. 이거 사실 저도 스포티비 나우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다 떨어지고 나서 끊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 리그 패스를 보기 때문에 네. 스포티비 안 보는데 네.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해줄 거다. 음. 그리고 이번에 한 달 무료 체험했는데 안 보려고. 안 보게 되네. 한 파이널 4나 뭐 에리트 그쵸. 에이트만 보려고. 네. 하여튼 뭐 자. 에이튼 트레이 형은 네, 유튜브로 보시는 게 네, 과거일 걸 보세요. 네. 셀틱스 팬 뉴요커님 워싱턴 대 보스턴의 경기. 보스턴이 요새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쵸. 네. 그래도 이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또 펼쳤던 그런 경기였죠. 네. 네. 그렇죠. 이 프로배에서 워싱턴과 다시 만나면 정말 꿀잼이겠다고. 작년 프로 시리즈 정말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기대되죠. 작년에 그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한 명은 쥐새끼 되고 지금 한 명은 지금 누워 있고 다 그쵸. 디비전 누워 있고 다치고 네, 어빙의 안타깝네요. 무릎이 좀 온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온전히 돌아오겠죠, 어빙은. 네. 근데 이것도 말이죠. 살짝 좀 조심스럽게 저도 행인님의 의견에 그쵸?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어빙은 느낌 있어요. 조금 어빙은 있어요. 느낌 있어요. 왜냐면 아담 실버가 지금 탱킹이나 혹은 레스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의료진의 그 전문성을 뭐 사실 전문가 얘기하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나이롱이죠. 네, 그렇죠. 가능성 있어요. 물론 이제 어빙이 나이롱이라는 것보다는 그쵸.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출장을 좀 덜 시키는 네, 그런 느낌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르브론이 82경기를 오래 출전하니까. 그렇죠. 르브론 요즘에 살이 빠졌더라고. 죽을 만큼 뛰더라고요. 예. 홀쭉해 요즘에. 예. 그 어빙의 무릎에 대해서는 데니 인제 그 단장이 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사람 말은 믿을 수 데니인지 없어요. 말은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이 액션이다. 약간 그 언론을 갖고 노은 사람. 그쵸. 그 액션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수술 필요하다는 말은 아이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비트를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면은 잘하면은 더 큰 그림 보는 거죠. 그렇죠. 어빙이 다시 한번 파나. 그죠. 아톰 느낌으로 이제 보내고 갑자기 르브론을 데리고 온다든가 뭐 모르겠어요. 더 크게. 우리는 에인지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은 네. 큰 사람이야. 그쵸. 온다면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쵸.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보스턴이랑 최근에 경기할 때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고 이제 그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좋은 거지. 진짜 저 선수를 갖고 과연 싶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쵸. 부상이 막을 수 있죠.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 좀 심하더라. 그렇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 키에 어떻게 그렇게 크로스오버라고 스몰로브를 하지? 사실은 그 이제 보스턴 그 에인지 단장이 사장님이 어빙을 눈여겨 본 것도 사실은 보스턴전과의 그 경기에서 느낀 거거든요. 저런 클로저가 있다는 거는 정말 최고의 그 코어 멤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약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루머를 양산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네.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냥 뭐 스탯으로 말하는 것보다 완전 경기장을 씹었거든요. 지금 보스턴 골밑이 뭐 무주공산이라.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NBA 때. 네. 아무튼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프리카 친구들님이 그 파프리카가 미네소타 올타임 스코어 5위에 오른 걸 이게 또 얼마나 보여주셨네요. 구단이 역사가 짧냐라는 네. 스타가 없었냐라는 거. 위긴스가. 위긴스가 요새 좀 약간 불만을 또 얘기했는데. 언해피 떴죠. 왜 내가 그 3옵션이냐. 네. 1옵션이 칼타, 2옵션이 버틀러. 그렇죠. 버틀러가 1옵션, 칼타가 2옵션. 2옵션. 근데 자기가 왜 이걸 불만한지 모르겠네. 3옵션도 제가 볼 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3옵션도 과분한데 지금. 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유튜브를 좀 봐라. 네. 하이라이트를 다시 봐라. 왜 3옵션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꽃남자 오빙님, 잘 숙성된 와인 같은 르브론의 덩크. 네. 이건 짱이었어요. 네, 멋있었어요. 멋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 웰컴 투 노아님이 나무 위키에 등재된 저희 노아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는 이거를 정말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댓글을 쓰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그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그죠? 주인장님이 보고 우리한테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우리의 그 팬이 계시냐? 너무 감사하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분이 댓글을 지우셔가지고 네. 맞아요. 학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정말 공주파모님 네. 있죠. 근데 그분이 썼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무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보니까 우리도 정말 그 우리 방송을 시즌 1부터 안 들으시면 모르는 내용들 맞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와 정말 뭐 그리고 그때 감사했죠. 주셨던 글에서 행인님과 마우스도 업데이트 됐더라고. 아 그래요?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진짜 감사한 그렇죠. 영광이다. 맞습니다. 생각이 좀 하나의 뭐 들었죠. 우리끼리 시작한 다락방 녹음 같은 느낌이지만 저도 뭐 그렇죠. 중간에 합류했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알아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너무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뭐 하나 팩트를 수정하자면 저랑 호수이는 동갑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호수님이 저보다 형님인데. 그쵸. 그 부분에 네. 그 뭐 나이가 많은 게 뭐 의미 있습니까? 먼저 가는 그뭐 중요합니까? 아니 그 사람의 네. 그 사람의 약간 그것도 이제부터 약간 불면증이 있어요. 가슴 통증인가? 저는 항상 달고 삽니다. 네.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래. 네. 농구 오느라고. 네. 저 이거 쓰신 분한테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주기적인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쵸. 아닙니다. 이거는 잊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웰컴 투 너님이 찾아보시고 토크박스가님도 찾아보셨고 스미스팡님도 찾아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와 있어서 너무 웃겼다고. 아니, 이거 근데 박 실장님은 박 실장님. 네. 근데 이거 진짜 저희가 작성한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팬분이 해주셔서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네. 네. 진짜 놀랐어요 저희 솔직히. 네. 네. 박 실장님은 사실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네. 저보다도 오래됐죠. 네. 시즌 1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쵸, 박 그쵸. 실장님은 저희랑 그쵸. 시작하셨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유어 바구니님 이번 프로에서 드로잔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고. 그렇죠. 네. 또 드로잔의 맹 활약을. 저도요. 네. 저도요. 네. 드로잔이 진짜 이제 슈퍼스타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가 볼 때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웰컴 투 노아님, 저도 저주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 형 에이튼 언급하자마자 64강 탈락이네요. 아 그렇죠. 아까 기대하셨던 웰컴 투 노아님. 네, 아쉽네요. 네. 여기서 이제 월간 종에 끊었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렇죠. 네. 자, 김기탄 국어님, 샌안토니오 스포츠와 뉴올리언스의 경기, 판타지의 감맥이,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리고 있다고 네, 하십니다. 그쵸. 근데 6반칙 퇴장으로 아웃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해했던 아이러니한 경기였다고. 네. 참 그러네요. 네. 어쨌든 세난이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저희 얘기 끝나고 바로 4연승을 달렸죠. 그렇죠. 네. 저희가 또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네. 자, 내가 말씀드린 연예인과 샌안토니오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연예인은 일부. 걱정할 사람 많더라고. 일부. 네. 토크박스 가네님 버지니아 광탈 하이라이트 네 업로드 해주셨네요. 아쉽네요. 탑시드들이 좀 잘해야 네, 볼맛이 날 텐데. 그래도 이제 잘 못하는 팀들이 선전한 모습을 또 지켜볼 수 있으니까. 재밌죠. 그렇죠. 네, 이런 대학농구 많이 이게 즐겼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게 대학농구의 묘미예요. 단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면 끝이니까. 대학농구를 7판 4선승 해봐. 지겨워 제가 볼 때. 딱 한 판으로 하니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온수파더님. 아이 새끼 토마스 포텐 한번 터진 거 가지고 계속 슈퍼스타 행세한다고. 좋아요. 정말 꼴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자 토마스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작년에 영광 나름대로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뭐 불성실하거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랜드라고 한 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이제 했지만 뭐 이해는 하면서 또 때로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사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이게 어쨌든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기 위한 이제 또 이 사람이 살아남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믿고 뚫고 나가야지만 자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에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기존의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그렇죠. 선면을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매드 그린보이스님. 안녕하세요. 꾸준히 온에어를 애청하는 팬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온에어가 느바를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챕터로 올라오는 이 에피소드를 뒷부분에 있는 자유주제를 따로 업로드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자유주제 그 선수들 소개 부분을 한 번에 다시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네. 아주 좋으신 네. 의견이고 적극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러다가는 자유님이 떠날 것 같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요거는 조금만 아니 근데 이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같이 편집을 도와봐서 알지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자유주의 편집은 주인장님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 어떻습니까? 건의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는 네. 걸로. 형 챙기는 거 나밖에 없어. 역시. 알지? 나도 영킥을 네가 챙겨. 사랑합니다. 네. 너랑 쭉 함께 하고 싶다. 네, 이런 방식도 굉장히 괜찮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김기탄 구원님 미네소타와 샌안토니오의 경기. 알드리지가 정말 3쿼터에 미친 활약을 보여줘. 제가 이거 라이브보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엘드리지가 이 정도 좋은 선수인데 이 정도로 정말 코트를 씹어먹을 수 그쵸. 있구나. 농구 교실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블락은. 정말 그 칼타를 상대로 정말 그 뭔가 정말 기술을 다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는데 그 예전에 마이클 조단이 자주 했던 것 중에 You reach, I teach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린애를 정말 가르치듯이 놀라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스쿨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쵸. 네, 네. 정말 가르쳐주는 멋지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알드리지의 폭발적인 모습을 그쵸. 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덕분에 샌안토니오가 또 승리를 거뒀고. 그쵸. 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이쯤 되면 레너드 시즌 아웃 선언해주는 게 행인님이 행복해질 방법이 아닐까요? 어디서는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그렇죠. 이미 갈릴 대로 갈려서 마음이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저의 이 행복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돌아오길. 네. 뭐 안 들어도 돼요 이제. 네. 자, 다음 댓글은 브랜든 로이님. 네. 브랜든 로이 특집을 해주세요. 저처럼 아이디를 브랜든 로이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촉망받던 신인에서 무너졌다가 그 미친 컴백을 해내고 우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같이 울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000원을 후원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자본주의 노예가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긴 했습니다. 이게 약간 촌지 느낌은 있는데 이쯤 되면 책 그냥 사이에 이렇게 5,000원 싹 껴가지고 이게 그쵸. 책 펴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로이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의 정체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 맞습니다. 한 분이 포텐 그쵸. 광팬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제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탐문을 해봤는데 네. 브랜든 로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은 포틀랜드 광팬이기 때문에 네. 브랜든 로이에 대해서 약간의 그 감정이 좋진 않아요. 약간. 네. 왜냐면 용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자유인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형 제가 했어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맞아. 근데 그분 에피소드 좀 웃긴 거 있던데 가연이 술 먹는데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예. 우리 그 레이커스 그 트레이드 터졌을 때 클리브랜드랑 혼자 맥컬럼 트레이드인 줄 알고 포랄렌 트위터까지 뒤졌다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 맥컬럼 트레이드 설이 드디어 터졌다. 왜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카톡이 300개야. 맥컬럼 봤구나. 혼자 지구상에 맥컬럼조차 예상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인간이 하나 있죠. 자기만의 굉장히 작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만의 일면 그 신문을 내고 그렇죠. 네. 특이한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 사는 사람 생겼어요. 시골이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예, 상기승 느낌인데 청학동 느낌인데 이 친구가 어디서 형을 거짓말을 아니 보자마자 예. 그냥 야너 국제선 타봤냐고. 예. 너 비행기 타봤냐 그랬더니 자기 살다 와서 따길 바로 때렸죠. 나도 모르게 손 먼저 가더라고. 예. 그랬더니 주섬주섬 이제 모자를 다시 쓰면서 형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왜 미안한지 본인이 알더라고. 예. 아니 농담이고. 그리고 예. 저 오하이오 살았어요 했더니 갑자기 너 오하이오 출신이야?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난 게 이 자식아 임마 에크론 다 알면서 이 자식아 어디 포클랜드 이 자식이 돼. 바로 혼냈죠. 예. 아니 알만한 놈이 이 방송 시간 이렇게 할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데 포틀랜드 광팬이 한번 맞아요. 제가 르브론 좋아하는 것만큼 더 아마 포틀랜드를 사랑하는 친구라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아구찜 먹으면서 제가 한번 훈계했죠. 좀 있잖아 미디어를 보고 살아라. 하루 종일 맥컬럼 트위터 뒤지지 말고 진짜
네, 메뉴 아구찜 좋네요.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또 포틀랜드랑 클리브랜드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되게 이겼지 않습니까? 되게 좋으면서 나한테 괜히 이러다. 아, 형 르브론 잘하던데. 이래. 진짜 마음에 없는 말 하더라. 아, 웃겨가지고. 아, 한국 가서 사회생활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변했어요. 네. 한국어 발음도 좋고. 네. 아, 재밌네요. 자,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님. 휴스턴과 미네소타의 경기. 미네소타가 피할 것은 예상을 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하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선정한 자유주제는 인물 소개. 네. 그럼 뭐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브랜든 로이를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선수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유난히 이 선수에 대해서 막 아쉬움과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 예. 저희도 뭐 만화 같은 스토리를 좀 들어서 그런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섬광이죠.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로즈보다 사실 더 굵고 어떻게 보면 최연소 MVP가 물론 로즈는 받았지만 좀 뭐랄까 더 짧은 훨씬 더 짧은. 짧죠. 네. 훨씬 로즈는 짧- 현재까지 뛰고 있으니까. 뛰고 있는 건가요?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산소호흡기는 붙이고 있죠. 네, 네. 차라리 그냥 안락사 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한데. 덩크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밥은 씹어 먹겠더라. 네. 일단 1984년생이라 네. 아직도 그쵸. 좀 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만약에 현역으로 뛰었으면은 르브론이죠 뭐. 르브론 제임스. 그렇죠. 네, 딱 동갑이죠. 그 나이 때 그렇죠. 슈팅 가드가 포지션이고 드래프트로는 2006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 6순위로 6번째 순위로 민소타에 지명이 됐었습니다. 그 로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때 워싱턴 대학을 나왔는데 4년을 풀로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이미 약간 이 NBA 통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선수인데. 그럼 그 대학교에서 좀 경험과 네,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좀 연습을 하고 사실은 온 상태군요. 되게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학교 때 무릎을 다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다친 적이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사실 경기 중에 무릎을 잡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면서 순위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러면 6순위보다 더 높을 네, 수도 높게 있었는데. 이제 받았었는데. 무릎 수술 2번 했죠. 네. 로이가. 네. 그러면서 이제 랜디 포이라고 그 또 다른 약간 똥돼지인데. 똥돼지. 랜디 뚱가, 포이는- 뚱가. 네, 뚱가, 네. 뚱가. 그죠. 펠튼 요가라들. 그쵸. 펠튼 그 포이. 뚱가. 뭔지 알죠? 네. 네. 걸어다니는 덩어리들. 네, 그쵸. 그렇죠. 그쉐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조세호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 느낌으로 랜디 포이랑 트레이드돼서 이제 포틀랜드 오죠. 네. 네, 그때 당시에 포틀랜드가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사실은 그 포틀랜드가 사실은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 번 언급했죠. 워낙 강팀이었고 뭐 우승도 이제 70년대 한 번 하고 빌 월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80년대 사실은 드렉슬러와 함께 이제 쭉 이제 21시즌 연속인가요? 아마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팀이었다가 사실은 이제 한번 굉장히 큰 고비가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추락을 했다가 폴 앨런이라고 하는 현재 그 MS 공동 창업주가 사실 이제 흔히 요즘 용어로 보면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팀을 어떻게 보면 빅스타 위주로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스몰 마켓이지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90년 후반에 꾸리게 되는데 사실은 팀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선수들 자체가 완전 그 사고뭉치. 그래서 제일 블레이저스. 그렇죠. 그때 이제 포트랜드 제일 블레이저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어떤 선수들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랜돌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약물 사건 굉장히 많았죠. 데이먼 스터더마이라는 이제 그 포인트 가드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팀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야 될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땐 브랜든 로이의 등장은 왜 더 대단하냐면 브랜든 로이는 사실은 누구나 알다시피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선수예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가드인데 지금의 이미지로 따지고 보면 약간 그 폭발력이 좀 있는 돌파를 좀 폭발적으로 하는 이제 클레이 탐슨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렇죠. 어떤 엘리트 가드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선수가 처음에 온 시즌부터 사실은 이제 브랜든 로이를 이제 코너스톤 중심으로 이제 팀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블레이저였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제 뭘 조금 더 이제 농구 위주로 또 기술적이나 또 어떤 인기 면에서도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이제 시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이가 오면서 그 브랜든 로이가 오면서 사실 그 로이가 ROY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신인왕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로이가 로이를 탔다 이런 뭐 도시에서 이제 선전도 하고 그때 다음 연도에 알드리지를 그쵸. 이제 영입을 그러니까 뽑죠. 알드리지 알드리지를 트레이드해서 갖고 오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알드리지를 팀에 박으면서 두의 반듯한 이미지. 그렇죠. 골밑에 반듯한 사람 하나, 가드에 그쵸. 반듯한 사람 하나 이렇게 두면서 팀을 딱 코너스톤을 박아두죠. 네. 그럼 랜디 포이랑 바꾼 게 정말 잘 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가 봐야 될 건 그 스카우팅 리포트 당시에 2007년 8년 때 스카우팅 리포트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재밌는 게 이 선수에 대한 오버뷰가 뭐가 있냐면 다재다능하고 윙스팬이나 신체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평균치에 가까운데 상당히 그 단단한 그 체형을 가졌고 브랜든 로이가 사실은 가장 장점이 순간 스피드가 정말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점프력이 40인치나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슈팅할 때만 점프를 쓴다 그래요. 돌파할 때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덩크도 몇 번 할 그렇죠. 거죠. 본인이 필요한 순간에 아주 그 효율적으로 자기 운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인데 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스카우팅 리포트에 하나는 무릎 수술을 2번 했다는 거랑 두 번째는 그 이 친구가 워낙 리더십이 강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수비에 대해서 좀 게으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은 일을 본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거의 예측이 맞아 들었다 이렇게 좀 본 것 맞는 것 같아요. 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네. 그렇죠. 로이랑 알드리지랑 있을 때 제가 포트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되게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 팀을 되게 응원했는데 그때 팀 구성을 그 당시에 이제 바툼, 그러니까 로이, 그 스티브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은퇴한 선수하고 브랜든 로이, 그 다음에 니콜라스 바툼, 알드리지와 조엘 이름이 어려운 백인 센터였는데 조엘 스포이지란가 그랬는데 브랜든 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비나 웨이드처럼 되게 화려하진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팬텀 무브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는 돌파를 보여주는 그리고 슈팅도 화려하지도 않고 약간 뭔가 엉성한데 깔끔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브랜든 로이가 신인왕을 그렇죠. 차지했는데 128표 중에 127표 거의 압도적으로 그렇죠. 네, 신인왕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이때 당시 신인으로서 16.8득점에 4.4리바 4.0 어시면은 굉장히 준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재다능함이 여기서 이제 돋보이는. 사실 근데 이때가 그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 있었냐면 이 친구가 거의 30경기 가까이를 결장을 하거든요. 그 발목 부상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보여줬던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경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탯도 물론 좋았지만 브랜든 로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포틀랜드의 변화된 과정과 그리고 포틀랜드에서 그 임팩트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팀 승리가 작년 대비 많이 상승했다는 그런 점 여러 가지가 좀 고려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 시즌이 CP3, 그 다음 시즌이 KD가 신인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뭔가 기대감이 한껏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브랜든 로이였는데 자 어쨌든 두 번째 시즌만 올스타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시즌이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쨌든 그 센세이셔널한 나름대로의 루키 시즌을 보내고 두 번째 시즌이 사실은 그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전미에서 가장 주목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역사상 르브론 제임스 이상으로 더 기대를 받았던 신인이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렉 오든이었죠. 근데 재밌었던 건 포틀랜드가 그 당시에 1픽을 뽑을 확률이 5.3%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포틀랜드에 이 선수가 올 건 예상 못하고 당시 보면은 멤피스가 26%, 보스턴이 20%, 그리고 이제 밀워키가 16%. 그러니까 사실 이 세 팀에서 분명히 이 친구들을 그렉 오든을 뽑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포틀랜드가 그 당시에 그 픽을 이제 뽑는 이제 대표로 누가 갔냐면 브랜든 로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 벌써 이 팀의 완전한 코너스톤이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어떤 선수를 내 파트너 뽑는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실제로 뽑는 건 아니지만 파트너를 뽑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을 갖죠. 물론 이제 둘 다 한꺼번에 나락으로 추락했지만 어쨌든 당시로 보면 재밌었던 게 이때 아마 제 기억에 뭐 더미닉 윌킨스도 있었고 뭐 또 아마 그 시애틀 그 당시에 시애틀도 있었는데 이제 그 딱
포틀랜드가 1픽 발표되는 순간 이 포틀랜드 그 당시에 로즈가든에서는 정말 미쳤죠? 미치게 난리가 났죠.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희대 패트릭 유인과 데이빈 로빈슨 그리고 무통보를 뛰어넘는 이제 센터 한 명 뽑겠구나.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진짜 뜨거웠어요. 정말 그 당시에 브랜든 로이의 그 잇몸 만개한 사실 미남은 아니잖아요. TV에 생중계로 되는데 이상한 갈색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막 거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뽑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픽을 했던 그때 시애틀에 누가 좀 연세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울산이었죠. 물론 그분은 훗날 케빈 듀란트를 뽑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때 장면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 당시에 미국 뭐 스포츠 광고나 모든 거에 듀란트와 오든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유머를 하는 이런 1픽이 상징적이었는데 오든이 왔을 때 그때 현지 언론들은 로이와 알드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롤플레이들이 있고 또 다른 진짜 그쵸. 인사이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로이는 이제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더 클 수 있다. 그쵸.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이제 리그를 웨스턴을 다시 한번 그쵸.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기대감이.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계 드래프트 로터리 픽을 뽑는데 물론 그때 그 뽑는 사람은 그때 아담 실버가 있거든요. 부총재여서. 근데 그 브랜든 로이한테 인터뷰를 해요. 아, 그레고든 이미 뽑지도 않은 그 로터리 픽 뽑는 순간에 그레고든 얘기를 꺼내면서 그랬더니 아, 기대된다. 로이가 목소리가 되게 얇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앵앵되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뭐 전미에 기대가 엄청나게 됐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죠. 네. 와, 그때 KD를 뽑았으면 달랐을 텐데. KD가 다쳤겠죠. 아, 포텐드가 좀 저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때 그 그레고든이 아마 뽑히면서 굉장히 붐이 돼서 광고도 여러 개 찍지 않아요? 그럼요. 네. 뽑히기 전에 그렇죠. 약간 TV를 보면서 약간 뭔가 뭉개진 꽃 같은 게 하나 웃길래 그렇죠. 아, 저 친구는 뭐지라고 했는데 신인이라고 하길래 그쵸. 그때 좀 저는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좀 뛰어난 선수였나요? 이 재능만 그레고든이요? 그레고든. 그렇죠. 그레고든은 사실은 진짜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의 선수인데 사실은 이 친구는 뭐 유소년 시절부터 뭐 최고의 빅맨,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빅맨, 특히 완벽한 수비력과 그 다음에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뭐 거의 뭐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부여한다. 그렇죠. 대학 무대를 씹어 먹었죠. 그리고 이 친구의 당시에 그 가드로서 파트너가 마이크 콘리 준이에요. 그래서 둘이 대학 무대에서 물론 이제 우승하지 못했지만 뭐 엄청난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네. 부상 후 로이 얘기하다가 오든으로 갔네요 저희가. 아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사실 로이 임팩트보다 오든 임팩트 오든 임팩트 그리고 둘 다 빠른 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레고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시즌 아웃이 그렇죠. 그쵸. 됐다가 복귀하고 3경기 뛰고 다시 아웃됐다가 영원히 갔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기억은 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도 빅맨이 항상 드래프트의 높은 순위로 이게 지정이 되면 항상 이게 찾아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섬광이라기보다 뭔가 하이빔을 킬라고 하는데 퓨즈가 나가는 느낌. 불 들어 전기 들어가니까 예. 턱 하고 그냥 펑 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사실 그 로이 같은 경우 두 번째 시즌부터 사실은 코비 웨이드 다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냐면 이 선수는 그 리딩도 가능했고요. 팀에 마땅한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리딩도 가능했고 패스도 가능했고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슈팅, 점퍼 그리고 아까 그 가연님 얘기했지만 점프력이 은근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죠. 40인 치면은 스무스한 상태에서 더블 클러치 여유 있는 뭔가 이렇게 조급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궤적을 그린 듯한 클러치들 이런 플레이 것들이 스타일이 상대 사람들한테 좀 새로웠죠. 웨이드나 코비는 막 화려한 풋워크에 의해서 했다면 그냥 로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느낌을 주면서 많이 주목받았고 특히나 로이가 신인 2년차에서 보면 지금 릴라드랑 많이 비교되는 게 클러치 순간에 되게 많은 득점과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2년차 때 많은 주목을 서부를 대표하는 그 가드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차 때 사실은 그 어렵다는 올스타 뽑히죠. 네, 그래서 더욱더 그 이 선수의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굉장히 그 밝은 어떤 그런 기운들이 흐르면서 세 번째 시즌 때 정말 스텝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브랜든 로이가 사실 전성기는 제가 볼 때 3년차 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슈퍼스타가 사실 3년차 때 빚을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보면 브랜든 로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3년차에 엄청난 스텝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세 번째 시즌에 올 NBA 세컨드 팀에 들거든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뭐 이건 호신이 없어 제가 그 말투를 따라한 건데
그 브랜든 로이가 2년 차 때 세컨드 팀 받았던 그 퍼스트 팀이 사실은 코비 웨이드였고요. 그리고 세컨드 팀이 누구랑 같이 받냐면 CP3랑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CP3와 브랜든 로이가 가드로서 세컨드 팀 되고 이제 서드 팀에 1011럽스랑 토니 파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반짝인다. 그렇죠. 정말 그 농구로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사이에 드디어 이제 진입을 해서 거의 탑 3 가드가 이제 된다는 건 뭐 대단한 사실 임팩트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포트랜드가 되게 스몰 마켓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이에 대한 그 충성도가 그렇죠. 상당히 높았고 사실은 팀에서도 팀 리더로서 뭔가 그 같은 그 팀메이트들이 상당히 밀어주는 믿고 따라주는 그런 리더로서도 상당히 좀 유명했죠. 그럼 뭐 2년차, 3년차, 2년차 때는 75경기 뛰고 74경기 뛰고 뭐 세 번째 시즌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빛을 발했던 시즌은 78경기 뛰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부의 강자로 이제 포틀랜드가 이제 진입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 왜냐면 그렇죠. 이때까지 아직 오든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즌에는 또 전국 방송할 때 막 50득점 이상 이런 경기들 보여주면서 더더욱 더 주목을 받게 됐었습니다. 팀 성적만 놓고 보면은 로이가 포틀랜드 오고 나서 매년 10승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시즌은 54승으로 플레이오프 그쵸. 진출하니까 넉넉하게 진출을 한 그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맥시멈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네, 무너지죠.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 부상이 또 나오네요. 근데 사실 그 전년도에 되게 상징적인 로이의 슛이 하나 있는데 그 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경기가 정규 시즌 네, 플레이오프 경기. 네. 그 최근 3년 전인가요? 그 릴라드가 휴스턴 경기에서 드와이트 하워드 속해 있는 휴스턴 앞에서 왜 3점슛 쏴서 역전한 경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정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로이가 휴스턴의 3점슛을 먹이면서 탈락시키는 그렇죠. 그걸 비교한 영상이 많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정말, 상당히 네. 로이가 상징적인 플레이오프에서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까지도 증명하고 나서 다치죠. 그렇죠. 맥시멈 계약을 맺고 이제 3년 연속 올스타 출전을 하고 난 후에 1월부터 이제 햄스트링, 그렇죠. 4월에는 무릎 해서 이제 조금씩 부상에 4년차 시즌 이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체에 무리가 많이 가기 시작해서 5년차, 4년차, 5년차 시즌에는 이제 사실 경기에 어떻게 보면 시즌의 반 정도 나오는 어떤 그런 부상 때문에 이제 급추락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죠. 네. 특히 이제 5년차 시즌 때 보면은 양 무릎 연골이 완전히 마모가 된. 근데 그거는 많은 선수들이 경험하는 게 네. 한쪽이 마모가 그러니까 거의 연골이 이제 거의 이제 달아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쪽 그 무릎에도 그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양쪽이 다. 이제 사실은 의료진의 판단은 이제 걷지도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진단도 받았다는데 사실은 좀 뼈 아프게 거의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선수의 커리어가 5시즌 정도 5시즌 만에 거의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거의. 그렇죠. 네. 의사의 진단 결과 선수 생명이 앞으로 뭐 1, 2년밖에 안 남았다. 뭐 그쵸.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니까 와, 이 충격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그 로이라는 선수가 그 리그를 대표하는 갑자기 그 확 올라온 그 혜성 같은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농구를 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요. 재활을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넌 더 이상 농구를 못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뭐 무너졌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커리어가 끝났으면 우리가 사실 오늘 브랜든 로이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부터가 제가 볼 때 브랜든 로이의 하이라이트인 게 이 마지막 무너지는 시즌에 마지막 시즌에 이 시즌이 사실 2011년도 그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제 마이애미 투를 꺾고 그 우승했던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에 마지막 그 플레이오프 대결에서 한 23점 차로 뒤지고 있는 경기를 브랜든 로이와 이제 포틀랜드 그 선수들이 역전시킨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점수차를 정말 역전한 거죠. 저도 그날 생중계로 봤는데 정말 저는 포틀랜드 응원하지는 않았지만 울 뻔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브랜든 로이가 보여준 두 무릎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장애에 가까운 이제는 그런 몸 상태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출장을 감행해서 이 시리즈는 뒤집지 못했지만 이 경기를 뒤집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멋진 장면들이 연출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면 자기도 이 경기를 뛰면 무릎이 나가는 걸 알고 그다음에 팬들도 알고 팀메이트도 아는데 그 로이가 출전을 감행했죠. 이거는 꼭 승리를 가져오고 싶다. 그래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사실은 혼자 다 넣었단 말이죠. 거의 정말 눈에도 보일 만큼 점프를 못하는 그렇죠. 스텝과 점프를 못하는 걸 보여주면서도
계속 3점과 돌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클러치 때 점프가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점프를 해서 클러치 더블 클러치로 이제 넣으면서 역전을 시키거든요. 그때 완전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 이 시리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댈러스 이겼지만 요 게임 자체는 그 브랜든 로이가 4쿼터에 18.4어시스트래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우는 사실은 산화시킨 거죠 본인을. 그래서 뭐 다음 5차전 6차전은 이제 댈러스 승리를 해서 이제 시리즈는 끝났지만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로이가 울더라고요. 사실 시리즈가 끝난 건 아니었는데 아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못 뛴다는 걸 확실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최후의 경기라는 얘기도 하면서 울더라고요. 울먹울먹하면서 그래서 많은 팬들을 정말 그 감동과 슬픔을 줬는데 결국에는 이 시즌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를 선언을 하죠. 네. 그 경기는 진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소름 돋습니다. 3점 그 정말 그 간결한 스텝에 의한 3점 점프력 낮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인터뷰로 포틀랜드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로이가 슛 쏠 때 약간 딱딱 소리가 들렸다고. 그만큼 무릎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 친구는 목숨 걸고 뛰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기 마지막임을 알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상징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그렇죠. 네. 아쉬워하지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다치고 부활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의미 없었을 텐데 마지막에 난 원래 할 수 있는데 이 무릎이 없어서 못 뛰는 것 뿐이다라는 경기를 보여주고 빠졌을 때는 상징적이었죠. 그렇죠. 네. 영화 같은 스토리네. 그렇죠. 뭐 그 뒤에 그 다음 연도에 2년 뒤에 뭐 미네소타에 잠깐 뭐 계약을 해서 복귀를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못 뛰었죠. 사실. 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든 로이의 NBA 커리어가 끝이 났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지금 코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고등학교 코치를 하고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워낙 그 브랜든 로이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그 브랜든 로이가 이끄는 포틀랜드 지역지에 보면 그 NBA 선수들의 문화가 있대요. 그 막내들이 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툼이 막내였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가 브랜든 로이 아래 그 수발을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수발을 하는데. 브랜든 로이 수발을 되게 들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툼이? 왜냐면 로이는 이런 전통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어쨌든 팀메이트를 항상 배려하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에서도 그런 면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가. 그런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요? 그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쵸? 지역지에서 분명하게 뭐 얘기하는 게 바툼이 그냥 자기는 예를 들면 뭐 난 트래비스 후배를 할 바는 바툼이 주전이고 트래비스 후보지만 뭐 트래비스를 할 거라면 난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멘트를 하고 그쵸? 로이라면 난 정말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 리더로 그냥 가겠다. 뭐 멘토 멘티 같은 거죠. 막내 문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재밌는 게 예전에 그 국가대표 농구 할 때 보면 크리스 폴이랑 이제 르브론 제임스랑 웨이드랑 막 정말 막역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버스 식사하고 이제 버스 탑승할 때 그 자기 갖고 있는 짐을 크리스 폴 막 목에다 다 걸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좀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갑자기 진지하게 너 들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막내잖아요, 또. 근데 그 미국은 막 재밌게 놀아요. 욕도 하고 막 근데 갑자기 뭐 할 때는 갑자기 진지하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롤이 놀리고 그 짐을 다 들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원정 가면 스트라이크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이제 그 뭐죠 이제 좀 장난 더 치는 사람들은 그 이제 루키들이 NBA 오기 전에 사실 큰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루키 계약하면 돈을 버니까 자동차를 좋은 걸 사면 그 차 안에다 팝콘을 그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좀 특이하죠. 그 구단마다 막내 롤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아침을 준비해 준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정을 가면 아침은 막내가 그 멘토를 하는 그 선수 방에 이제 아침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시단데요. 똑같죠, 뭐. 네. 시다죠. 이게 사실 저는 그 유교 사상도 없고 뭐 그쵸. 존대하거나 뭐 이런 문화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이게 문화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 헬조선만의 고유 문화인 줄 알았는데 거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심하게 있었네요. 저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멀리 가시네요. 그렇죠. 어쨌든 코치로서는
그 네이스미스 내셔널 하이스쿨 코치 오브 더 이어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끄는 팀의 정규 시즌 성적이 무려 29승 무패. 아, 그렇죠. 유명했죠. 네. 유명했죠 그것도. 그래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선수도 배출했고 지금은 가필드 하이스쿨의 남자 농구부 코치로 갔는데 네. 3월 달에 뜬 기사를 보니까 또 그 주에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 2번의 패배만 하고 다 이긴 선수로 알고 있고 네. 확실히 자기 그 NBA 때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 도시를 이끌었던 선수로서 리더십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또 임팩트 있게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분명 배웠겠고 스킬적으로는 진짜 로이만의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약간 저희 진짜 농담 아니고 저희가 그 아까 말했던 포트랜드 좋아한다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네. 비슷해요 폼이. 그 뛰고 뭐 하는 과찬이시네요. 심한 과찬이네요. 그분은 멘탈이 약해요. 속공레이업 다 놓칩니다. 정말 들어가서 한 대 차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좋은 동생이에요. 네.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거기까지죠. 네. 그렇죠. 슈퍼는 아무튼, 정말 간결하고. 예. 저도 사실 뭐 하이라이트를 자유인님이랑 들어오기 전에 같이 봤는데 네. 슈퍼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럼요. 포물선 이쁘고. 네. 점프력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 더블 클러치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죠. 네. 한참 떠 있는. 어쨌든 이 마지막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경기 하이라이트는 정말 강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NBA를 보면 짧게 사라진 선수들 보면 뭐 부상 사라진 선수가 워낙 많지만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워크 에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스테판 마버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너무 에고가 강해서 팀원들과의 불화라든지 뭐 어떤 그런 슈퍼스타다 나만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진짜 무릎이 나가서 끝난 선수라서 그리고 또 마지막 그런 투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브랜든 로이가 사실은 300경기 좀 넘게 뛰었어요. 근데 지금 NBA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조단 클락슨 정도에 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조단 클락슨 정도의 연차가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의 그 엄청난 임팩트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렇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기반에는 응원도 그렇죠. 있고 인성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팀메이트도 다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좀 겸손한 그렇죠. 메이트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너무 짧은 커리어라서 선수로서는 제가 볼 때는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존경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뭐 다른 면에서는 충분히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뛰어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당시에 슈팅마다 다르게 되게 턴오버가 적은 플레이를 추구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웨이드나 코비 같은 경우에는 화려함을 갖췄는 대신에 턴오버가 조금 있었더라고요. 뭐 비율만 봐도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브랜든 로이는 적고 효율적인 간결한 그렇죠. 그런 농구하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 브랜든 로이 스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군더더기가 저렇게 없을까? 저런 쓸데없는 스텝을 할 거라면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자가 더 많이 되지 않나. 브랜든 로이가 보여준 그 커리어 자체가 듣다 보니까 진짜 영화로 만들면 그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건 사실 우리가 능력치를 보면 뭐 슈팅이야 뭐 우리 다 아는 얘기고 제일 이 친구가 이제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코트 비전이거든요. 그 코트 비전은 스카우팅 리포트에 나와 있었고 실제로 NBA 경기에서 굉장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알드리지랑 그레고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루디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랑 제대로만 잘 뛰었다면 제가 볼 때는 포트랜드가 뭐 아마 우승까지는 제가 볼 땐 장담은 못해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특히나 사이즈에서 오는 그 포스트업 다음에 이어지는 킥아웃이나 혹은 인사이드로 주는 패스들은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제 2년 차에 올스타 뽑힐 때 그 당시에 가장 자존심 강하고 가장 두려운 슈팅가드 상대가 제 코비 브라이언트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실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가 너랑 같이 이제 올스타전을 서부로 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he deserves i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상도 있는데 코비가 인정할 정도로 하는 대단한 그 센세이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스탯으로 다 보이지 않는 경기를 뛰었을 때 그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었죠. 네. 로한 테스트는 코비랑 약간 사이가 약간 애매할 때 그런 얘기죠. 난 코비보다 로이가 받기 더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정도로 좀 이제 확실하게 스킬적으로 인정받는. 그렇죠. 뭐 로한 테스트는 사실 뭐 공신력 있는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뱉은 거죠. 네. 저작거리의 풍문보다도 못하죠. 그렇죠. 지금 피스잖아요. 네. 자기 혼자로만 피스죠. 네. 자, 어쨌든
저는 재밌네요. 자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편의 영화 같다라고 하시지만 뭐 아직까지는 좀 단편 영화 같고 지금 보니까 그 고등학교의 코치로서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뭐 굉장히 그쵸. 성과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NBA 코치로 해서 포틀랜드 감독까지 맡아서 그건 아름다운 영화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얼마나 포틀랜드 좋을까. 우승을 하면. 그쵸. 브랜든 로이와 네. 되게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자기 팀에서 뛰면서 그렇죠. 우승을 그렇죠. 안 다치고 안 다치고 안 다치고. 안 다치고. 예. 그게 릴라드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볼 때 우리 아까 그 얘기 언급한 후배가 난리 나겠는데? 내일부터 포트랜드 그 맨날 그 클릭하면서 맨날 수강 신청하듯이 보겠는데? 큰일 났네요. 예. 그러면 진짜 한 편의 영화가 정말 완벽하게 그렇죠. 완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브랜든 로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주인장님에게 오랜만에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인장님에게 브랜든 로이란? 네. 저한테 로이는 7번? 넘버 7. 네. 7번이 뭐죠? 뭐죠? 베컴? 윤대요? 7번 손흥민? 브랜든 노이가 지금 뛰어도 일본의 고등학생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로이 아니 그렇잖아요. 일본의 뭐 고등학생 191보다는 그래도 브랜든 노이가 지금 포스터 가면 다 발라버릴 수 있던데.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그 네티즌 분들이 많이 이렇게 로데업이라는 많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브랜든 로이 로데업이라고 하는데 음. 그 이유가 아마 그러니까 타고난 비전과 코트 비전과 그쵸. 타고난 득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항상 했던 선수라 그리고 중요할 때는 득점으로 다시 전환해서 플레이를 했었던 그렇죠. 그런 선수라 운동력은 사실은 그 중요한 순간에만 썼던 선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아마 국내에서 윤대엽이라고 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처음 직관을 브랜든 로이로 했었기 때문에 네, 부럽네요. 저에게 로이는 약간 NBA 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좋은 단어를 제가 선택을 못 하겠는데 준비를 안 했어서 저한테 첫 직관에 나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줬던 왜냐하면 첫 직관이 르브론하고 브랜든 로이하고의 그 경기였거든요. 근데 르브론을 안 보고 브랜든 로이 본 거야? 막 이래. 근데 저는 이제 홍보장이 로즈가 아니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안 되네. 아구찜 한번 드시러 가시나요? 너 따라와. 로즈가든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르브론이 정말 리그를 씹어먹을 때 뒤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임팩트는 대단했죠. 로이는 사실. 나한테 NBA 스타구나 저런 그쵸. 그런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존경이라는 것 자체가 꾸준하면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보여주는 임팩트가 큰 사람이니까. 네. 이 짧음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사실 대단한 게 저희가 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뭐 준비를 조금 더 한 거는 많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브랜든 로이 입장에서 지금 잊혀진 이미 인퇴한 지 뭐 수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브랜든 로이를 방송해달라는 이유로 우리한테 후원했다는 거는 브랜든 로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잖아요. 사실. 브랜든 로이가 고마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브랜든 로이 그러니까. 후원 네. 들어와서 가연님이 스카우팅 리포트를 뒤져봤다는 그렇죠. 사실은 원래 토니 파커였는데. 제가 긴급 발격죠. 로이로 가자.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랬어요. 나 브랜든 내가 너무 짧아서 어떤 걸 더 짚을까 하다 내가 호수님한테 어떤 걸 좀 더 짚으면 되겠니? 네가 봤을 때 그랬더니 없대요.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 별로 없는데요? 그냥 그랬던데 막 이러더라고. 한때 좀 잘했죠 이러면서. 그때 막 소름 끼치진 않았다고 이래서 준비를 제가 다른 걸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호수님은 워낙에 NBA를 오래 보셔서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탁 올랐다가 사라진 선수들도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NBA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론되지 않은 선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브랜든 로이에 대한 그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 호수인이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레이커스 예전에 에디 존스 선수인데 그쵸. 사실 그 선수만 해도 사실 로이의 커리어보다는 정말 몇 배 위에 그런 선수인데도 에디 존스 소개해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에디 잘 존스. 모르죠. 네. 잘 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경할 만한 임팩트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네. 커리어 스탯은 좋은데 뭔가 사회나 뭐 팬한테 그쵸. 임팩트가 좋았던 거네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호수인 빡칠 수도 있는데 니들이 뭘 하냐 이러면서.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말하러 나와야죠. 뭐 누구에게나 스타일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브랜든 노이는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팬들한테 더 임팩트가 강했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귀감을 줬던 그렇습니다.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치고 건방지지 않아도 좋죠. 그렇죠. 네, 정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 가장 욕을 좀 덜 먹었던 먹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먹튀
MVP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연봉에 비해서는. 그죠? 연봉에서는 뭐 보여준 게 많이 없었으니까 네. 사실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유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넥스트 매치업. 저희가 선정한 넥스트 매치업 첫 번째 경기는 3월 20일 화요일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입니다. 네, 휴스턴과 포틀랜드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상당히 지금 현지에서도 지금 주목하는 포틀랜드 홈에서 네, 휴스턴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하는 경기죠. 네. 이게 내일 있을 경기죠?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네. 지금 포틀랜드가 굉장한 상승세, 연승을 달리고 있죠. 13연승하죠. 네. 네. 이제 서부 1위 팀을 만나서 어떻게 싸울지 이게 참 관건이에요. 그렇죠. 네. 뭐 현지에서도 포틀랜드가 과연 뭐 플레이오프 가면은 조연 역할을 할 거라는 평가가 많긴 하나 그렇죠. 올해는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두 명의 가드가 상당히 지금 공격력으로 물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너키치라는 빅맨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수비적으로 포틀랜드 하나 약했던 수비적으로 윙 디펜더들 자원들이 좀 많아서 사실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그 토론토 같은 것 같아요. 정규 시즌은 잘했지만 플레이오프는 이루고 있는데 아직 다 퀘스천이죠. 네,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시험 무대가 휴스턴과 일전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게 기대가 되는 그렇죠. 경기입니다. 네. 릴라드도 이제는 그 폭발력이 승리를 더 이끌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그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든과 크리스폴 상대로 얼마나 해줄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 있을 토론토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도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토론토의 상승세 그리고 클리브랜드의 이제 러복기. 그렇죠. 그리고 뭐 플레이오프 전에 한번 제대로 붙어보는 거. 주요 선수들이 아마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현재 그리고 그 오스만 선수도 지금 복귀를 가능한 지금 수준인 것 같은데 우선 뭐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이제 올해 가장 강력한 동부의 지금 현재 라이벌인 토론토를 상대로 얼마나 해줄지 저는 뭐 약간 미리 보는 컴파 느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한번 생각에. 간을 서로 보는 거죠. 이제 서로 네. 이제 풀전력을 한 번씩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는 수 있죠, 충분히. 르브론이 거의 커리어 하이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일요일에 있을 마이애미와 인디애나 그리고 포틀랜드 OKC의 경기도 네. 이제 순위에 굉장히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네.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경기들입니다. 그렇죠. 뭐 산안토니오는 다 이길 것 같고요. 미리 얘기할 것. 네. 레드너도 복귀 안 하고 샌안토니오 다 이기고 끝. 네. 예측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가 이번에 3연승 하지 않을까. 유타와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유타가 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왜 날 쳐다보죠? 네. 또 나오겠네요. 3패야 어디니 가봐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22회 방송 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이 하니까 참 조촐하고 좋네요. 그렇죠. 네. 다섯 좋습니다. 명했을 때는 뭔가 되게 스몰볼이었는데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슬로우다운한 느낌도 그렇죠. 있고. 네, 약간 하프코트 오펜스 느낌? 아니 그냥 반코트 3on3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턱이 아파요. 지금. 원래 4명이었는데 또 6명이었다 있다 없으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네. 그쵸. 있다 없으니까. 옆자리가. 그쵸. 이게 항상 6명일 때는 이제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뭐 UCG가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 신경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니까 서로 눈치 봐요. 네가 좀 얘기해 이러면서. 상당히 편하네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또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Mamba out.